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 이선의 이순남입니다. 기아의 EV6가 형님격인 아이오닉5를 제치고 한국차로는 처음으로 유럽 코티 카 오브 더 이어라는 상을 받았습니다. 독일과 영국, 한국에서 아이오닉5가 코티를 수상했는데 어떻게 해서 유럽 코티는 기아의 EV6로 결정되었을까요? 오늘은 여기에 숨어있는 비밀 3가지를 분석합니다. 이 비밀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코티별로 기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어떻게 평가하며 그 결과는 어떤 나라의 브랜드들이 수상해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 업체들은 코티를 수상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는지를 저희 과거 경험을 기본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이오닉5를 제치고 EV6가 유럽 코티를 수상한 진짜 비밀,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럽 자동차 시장에는 해마다 약 200개 이상의 신차가 발표됩니다. 올해 유럽 코티 선정 과정을 보면 작년 초 후보군을 43개 차종으로 축소했습니다. 작년 9월에 7개의 파이널리스트를 확정하고 최종 평가를 하여 올해 3월 유럽 카 오브 더 이어로 기아 EV6를 발표한 것입니다. 43개 후보 차종 중 국가별로는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한국 순으로 출품 차종이 많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유로 엔캡 충돌 테스트에서 별 5개를 받더니 이제는 코티 후보로까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를 우습게 보다가 유럽 업체들이 요새 당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 업체들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업체까지 가세하면서 이번 코티 후보군에는 전기차가 많아졌습니다. 테슬라의 모델 Y를 비롯하여 독일 빅3의 대표 전기차인 벤츠의 EQS, BMW iX, 아우디 e-tron GT 등 프리미엄 전기차와 기아 EV6와 직접 경쟁하는 폭스바겐 ID4 등 16차종이 참가했습니다. 파이널리스트에는 전기차 SUV로 기아의 EV6, 현대차의 아이오닉5, 그리고 이들과 경쟁차인 포드의 머스탱 마키, 스코다의 에냐기, 그리고 해치백 전기차로 르노의 메간 이테크와 시아트의 스포츠 브랜드 쿠프라의 본이 뽑혔습니다. 내연기관차로는 유일하게 부조 308이 선정된 정도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왜 유럽 기자들은 폭스바겐 그룹 차종에서 폭스바겐 ID나 아우디의 e-tron GT 대신 스코다와 시아트의 전기차를 파이널리스트로 선정했을까요? 미래 기술이 대명사라고 평가되는 테슬라의 모델 Y, 그리고 테슬라의 모델 S, X를 추격하기 위한 벤츠의 EQS, 아우디의 e-tron GT, BMW의 iX를 파이널리스트에서 제외한 이유들도 궁금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의문을 가진 채 먼저 지역별 코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마다 약 200개 이상의 신차들이 발표되다 보니 세계의 수많은 자동차 전문 기자들은 매우 바쁩니다. 전체 차량을 다 평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역별로, 국가별로 코티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코티 가운데서 우리에게 좀 알려졌다고 하면 3가지 정도가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1964년부터 시작한 유럽 코티입니다. 러시아, 터키를 포함하여 유럽 내 21개국의 60명의 기자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코티보다 30년 늦은 1994년부터 시작한 북미 코티도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기자 4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북미는 카와 트럭으로 구분하여 카 오브 더 이어, SUV와 픽업을 포함한 트럭 오브 더 이어로 선정해왔습니다만 2017년부터는 SUV를 분리하여 유틸리티 오브 더 이어를 추가하면서 3가지 카테고리에서 상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월드 코티입니다. 이 상은 북미와 유럽이 지네만 북치고 장구치면서 잘난 체 하니까 한국, 일본, 중국은 물론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까지 포함한 34개국 102명의 기자가 새로운 수상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200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북미, 유럽 코티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편이고 수상을 한다고 해도 홍보 효과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 편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코티 수상 이력은 2009년 제네시스가 북미 코티를 받으면서 처음 시작되었고 2012년은 엘란트라가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아는 18년 스팅어가 토요타의 캠리, 혼다의 어코드와 함께 북미 코티 파이널리스트에서 경합을 벌였으나 아깝게 3점 차로 2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19년에 현대차는 G70과 코나가 각각 카 오브 더 이어, 유틸리티 오브 더 이어의
2개의 카테고리에서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예설을 몰아 20년에 기아 텔루라이드는 북미 유틸리티 오브 더 이어 그리고 월드카 오브 더 이어 2개를 수상하면서 기아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종합해보면 기아는 북미 코티, 월드 코티에 이어 유럽 코티를 수상하면서 코티 대륙 그랜드 슬램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기아의 유럽 코티 수상 의미는 다른 코티 수상과는 의미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 코티는 차종의 전 장르, 전 세그먼트를 통틀어서 단 한 대만을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북미 코티는 3개의 카테고리에, 월드 코티는 6개의 카테고리별로 상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개 지역 이상 코티를 수상한 업체별 국적은 미국, 독일, 일본, 한국, 스웨덴, 영국 6개국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분석해보면 동일한 차종을 놓고도 지역별로 코티 기자들의 평가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해 유럽 코티와 월드 코티를 같이 수상한 차량은 2005년 이후 4번 있었고 북미 코티와 월드 코티가 같이 수상한 차량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좀 웃기는 일도 발생합니다. 동일 차종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을 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폭스바겐 ID4는 월드 코티를 받았지만 북미 유틸리티 오브 더 이어나 유럽 코티 어느 쪽 파이널리스트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포드 머스탱 마키는 북미 유틸리티 오브 더 이어를 받았지만 유럽 코티에서는 파이널리스트까지는 올라갔지만 6위에 그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평가 결과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북미 코티에서 미국 브랜드의 수상 비율이 전 카테고리에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물론 북미 시장이 픽업과 SUV 판매비율이 높은 점은 이해합니다만 수입차 특히 독일차에 대한 평가가 매우 인색합니다. 옛날 복싱 시합에서 봤던 홈링에서의 심판과 같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요? 반면 월드 코티에서는 미국 브랜드가 수상한 일이 없습니다. 북미 코티에서 일본 차보다도 적은 횟수로 수상했던 독일 차는 월드 코티에서는 압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심사하는 기자들 구성이 다릅니다. 미국인과 일부 캐나다 기자들로 구성된 45명의 북미 코티 저리와는 달리 월드 코티 저리는 34개국 10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을 비롯하여 인도, 동남아, 호주를 포함한 아시아 기자들이 제일 많습니다. 또한 이들은 선정된 평가 항목에서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다른 코티 평가 방법과도 다릅니다. 그래서인지 월드 코티 수상은 독일차가 압도하는 가운데 일본차, 영국차 순으로 수상을 해왔습니다. 유럽 코티의 저리 구성은 또 다릅니다. 21개국 60명의 기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유럽 5개국에는 각 6명의 기자로 구성되어 전체 기자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영향력은 아무래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 코티 저리들은 자기 선호도와 양심에 따라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신기술을 높게 평가하여 최초 하이브리드 차량 도요타의 프리우스, 전기차 닛산 리프, 오펠 암페라에게 코티를 부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테슬라 모델 Y는 쳐다보지도 않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내가 기아 출신이라 EV6를 응원한다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한 기자들도 사람인지라 업체의 강력한 PR 활동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에서 자동차 마케팅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토요타의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에 공장을 세우고 런칭했던 토요타 야리스의 2000년 유럽 코티 수상이 가능했던 것은 토요타의 강력한 PR 활동과 일종의 로비 영향이 컸습니다. 저도 유럽에서 기아의 해외 생산 1호차였던 시드를 런칭할 때 이처럼 토요타가 했던 것을 벤치마킹하면서 유럽 코티에 도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유럽 5개 주요국 코티 저리들 중에는 자국 브랜드 차량에 높은 점수를 주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1980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별로 코티를 수상한 횟수를 종합하면 아무래도 독일 차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유럽이 포드와 오펠 복수를 애국심으로 독일과 영국 브랜드로 간주하는 기자도 있습니다만 엄연히 미국 브랜드로 봐야 합니다. 물론 최근 오펠 복설은 스텔란티스 브랜드가 되었지만 말입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의외로 프랑스, 이태리 차들이 유럽 코티 수상 빈도가 많은 편입니다. 프랑스와 이태리 차들의 디자인은 높게 평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술 개발 수준, 성능과 품질 수준은 객관적으로 봐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현대 아이오닉5가 독일과 영국에서 국가 단위 쿼티를 수상했음에도 기아 EV6가 유럽 쿼티를 수상한 요인에는 심사하는 기자들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아 EV6의 유럽 쿼티 수상에는 독일을 제외한 4개국 저리들의 평가 점수가 높았습니다. 특히 스페인과 이태리 기자들이 높게 평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인은 양사의 치열한 PR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어떤 PR전이었을까요?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